K장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네 아빠 얘기를 하니? 니네 아빠는 왜 저런다니? 너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너밖에 없다. 알겠지? 우리 딸 믿는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책임감을 짊어지게 된다거나 부모님의 불화를 딸에게 털어놓는 경우 K장녀, K장남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만 타들어갑니다. 압박감이 더 심각해졌을 때 마음의 병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가족들을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고마운 마음 반, 어쩔 때는 화나는 마음 반, 복잡한 심정입니다. 저도 이제는 제가 어디까지 하는 게 효도이고 어디까지는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하는가가 명확하게 구분이 서질 않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K장남 장녀들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수면 위로 꺼내서 책임감, 압박감에서도 벗어나고 부모의 감정 해소의 대상으로부터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솔직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지영 씨의 사례를 보죠. 지영 씨는 불안장애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올라오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가슴이 갑갑해지는 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죠. 지영 씨는 근데 동네에서는 이만한 효녀는 없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동네방네에 효녀라고 소문이 났죠. 이 타이틀에 걸맞게 엄마를 아주 성심성의껏 모십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얘기하면 딴 세상 같습니다. 나는 엄마 걱정만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엄마 흉을 봅니다. 지영 씨의 엄마는 가난하게 지영 씨와 세 남매를 키웠습니다. 엄청 희생하신 거죠.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3남매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엄마는 장사를 열심히 하셔서 어느 정도는 경제력도 갖추고 계시게 되었죠. 그런데 지영 씨는 엄마의 말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늙으니까 이제 빨리 죽어야지. 다 포기하고 이제 세상 하직할란다. 사는 게 너무 외롭게 힘들다. 이런 말을 유독 많이 하십니다. 살 가치가 없다는 말만 계속 하시는 거죠. 3남매지만 지영 씨만 엄마의 말을 들어줍니다. 엄마를 살피고 걱정하고 위로하는 아빠의 역할도 대신 해주는 거죠. 엄마 옆에 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자, 어떤가요? 무엇이 느껴지나요? 저의 수강생 사례인데요. 사실 지영 씨의 엄마는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채울 대상으로 지영 씨를 선택한 것이죠. 이게 사실 의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무의식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외로움인 거죠. 정서적인 결핍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 문제를 파서 학창시절로 돌아가 보니까 엄마는 네가 말 안 들면 다 포기할 거야. 그냥 엄마랑 같이 죽자. 이 말은 엄마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엄마인 시절에는 엄청나게 큰 공포이며 세상이 무너질 만큼 절망적이었죠. 지금의 지영 씨의 공황장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영 씨의 엄마를 분석해보면 사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엄만 다 큰 어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그냥 표현하잖아요. 자신에게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는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심리적으로는 아이인 상태인 거죠. 우는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하나를 주듯 이렇게 정서적인 욕구로 감정을 채우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첫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엄마를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기만 해도 상당 부분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엄마도 엄마 나름의 힘들었던 경험과 상황과 인생이 녹록지 않았구나. 엄마도 성인이지만 아직 감정적으로는 아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사실 엄마는 생존과 싸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적, 정서적인 단절을 자신의 끝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너와는 볼 일 없을 거다. 이제 네 집에 오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반협박을 하며 딸을 감정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둘째, 어느 순간은 이기적이게 되는 겁니다. 상처를 입은 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엄마한테 가혹한 말을 많이 듣고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순전히 못된 것, 너는 이기적인 딸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반복해서 들어온 거죠. 이따 나올 것이지만 유명한 심리학 이론인 대상관계 이론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전인 아주 어린 시절 엄마의 평가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형성합니다. 나에 대한 느낌, 평가, 자각은 엄마가 평가한 대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즉 엄마와 너를 동일시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멋 몰라 그렇다 쳐도 이제 우리는 성인이니까 이런 엄마의 평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딸이 되는 거죠. 셋째,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미숙한 어머니는 자식과 나를 분리하지를 잘 못합니다.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할 거다 라는 생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딸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면 참을 수 없어 하는 거죠. 아이는 세상을 선과 악 두 개로 나눠봅니다.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나쁜 것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딸의 행동이나 말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책임이다, 내가 좀 더 말을 잘 들었다라면,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엄마와 슬기롭게 관계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정서적인 허기가 있는 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확인하셔서 혹시 우리 엄마도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도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잘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인식을 하기가 어렵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대로 행동하며 통제하기 쉬울 때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이 발휘되는 순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둘째,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쉽게 울거나 화를 냅니다. 상대방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감정은 쉽게 짜증이나 울분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네, 솔직한 사람이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보긴 힘들죠. 짜증과 울음이 통제되지 않고 삐져나온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표현을 하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할수록 내 감정의 이해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한테 짜증이 있구나, 나한테 외로움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내 짜증을 인식 못하는 사람은 상대의 짜증도 인식을 못합니다. 결국 더욱 외톨이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속 얘기를 못하게 되어서 결국 공허하거나 피상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넷째, 다른 취미나 쇼핑같이 중독이 쉽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내가 살아있음,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느낍니다. 뭔가 인생이 말랑말랑해지고 스스로를 딱하게 봤다가도 자랑스럽게 봤다가도 여러 가지 내면 세계의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서적 허기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주의나 관심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 쇼핑이나 스포츠, 도박 같은 것에 중독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5번째, 자신을 보호하는 습관이 약합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일단 자기 자신의 한계점, 정서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할 때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한마디로 거절을 잘하는 거죠. 하지만 정서적인 허기가 있는 분들은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 내가 어떤 때 외롭고 짜증이 올라오는지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K장녀들의 고민을 알아봤고요. 엄마와 인간답게 슬기롭게 잘 지내는 방법, 엄마가 정서적으로 많이 약하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평생 가는 습관을 즐겁게 만들어 강철 멘탈이 될 여러분을 응원드리는 멘탈코치 주필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멘탈 코칭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